당신 지은호 알아? 박진석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종이 몇 장, 봉투는 이미 뜯겨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퇴근하고 들어오다 현관에서 멈춰섰습니다.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상단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담가 화로구이 영업방의 고소장. 고성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눈동자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종이를 정리하듯 포겠습니다. 당신이 왜 이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해? 고성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을 왜 당신이 뜯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기였어. 집으로 왔고. 고성이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건 제 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갸웃했습니다. 당신이 영업방해를 했어? 박진석은 종이를 들어 겉면만 다시 훑었습니다.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순이, 지은호. 고성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소한 오해예요. 재단 쪽 사람들이랑 점심 먹다가 말이 좀 섞였어요. 별일 아니에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영업방해 고소까지 간다고? 박진석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사소한 오해면 가서 풀어야지. 가자. 지금. 고성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딜 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박진석은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직 영업 안 끝났을 시간이야.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고소까지 당했는데 남편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서 사과하고 합의금 필요하면 주고 그럼 고소 취하해주겠지. 고성이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박진석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과했습니다. 본인도 놀란 듯 손을 뗐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박진석이 멈췄습니다. 지금은? 고성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거기 사람들 많잖아요. 괜히 더 시끄러워져요. 굳이 회장님이 나서실 일은 아니에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왜 이렇게 급해? 박진석이 현관 쪽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고성이가 앞을 막았습니다. 급한 게 아니라 괜히 당신까지 끼면 일이 커져요.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내가 아는 고성이가 아닌 것 같은데?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얘기해 보고요. 당신은 그 다음에 가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박진석은 코트깃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빨리 해결해. 오래 끌면 재단 이미지에 문제 생겨. 고성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 했습니다. 박진석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고성이만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고소장을 서랍에 쓸어 넣었습니다.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그 순간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지은호. 고성이는 안방 쪽을 한번 봤습니다. 박진석 기척은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최대한 차분한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낸 고소장 잘 받았어요? 고성이가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지은호가 바로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 가게에 민원 넣고 신고 넣고 단속 계속 뜨게 만들겠다고. 고성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은호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줄게요. 나도 당신한테 계속 고소장 넣을 거예요. 다신 우리 엄마 가게에 찾아오지 마요.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가 숨도 안 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당신 힘으로 찾아요. 나도 모르니까요. 고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바닥이 한번 삐걱했습니다. 고성이는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지은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들었죠? 나 이제 안 피해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AP 사무실. 지은호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은호 후배. 지은호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재 선배.
성재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지은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가 왜 사과해요? 성재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은호 후배 생모가 내 새어머니라는 거요. 지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말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성재가 한 걸음 들어왔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대신 정리할게요. 잠깐 침묵 후 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가 왜요?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은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장님이 저를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 건드리는 건 못 참아요. 성재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찾겠다고 우리 엄마 가게에 와서 난동 부렸어요. 지은호가 말을 끈뜻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했어요. 성재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은호가 그걸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선배도 이제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식인지.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가게 다시 못 오게 할 거예요.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될 거예요. 지은호가 잠깐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외부 미팅을 끝내고 차에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신호에 차가 잠깐 섰습니다. 박진석 시선이 멈췄습니다. 담가 화로구이 간판 글자가 낯익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한번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이 앞좌석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잠깐 세워요. 기사가 룸미러로 박진석을 봤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박진석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코트깃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쪽 테이블을 훑었습니다. 박진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불판 열기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두 테이블만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안쪽을 봤습니다. 카운터 쪽에 젊은 남자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짜고 의자를 밀고 다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박진석이 다가갔습니다. 지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박진석 얼굴을 멍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강호가 대충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 나갔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 엄마를 찾으세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희 씨 아드님이신가 보군요. 지강호가 턱을 살짝 들었습니다. 경계가 그대로였습니다. 맞는데요. 박진석은 카운터 앞에 멈춰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박진석 시선이 간판 쪽으로 한번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지은호 씨도 여기 자주 오나요? 지강호 눈이 확 커졌습니다. 그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표정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누나요? 지강호가 한 박자 멈췄다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 그쪽이구나. 박진석은 미간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만 더 낮아졌습니다. 그쪽이라니요. 지강호가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바지를 한번 쓸었습니다. 숨을 짧게 뱉었습니다. 고성이 남편이죠. 박진석이 눈만 깜빡였습니다. 고개는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아시죠? 지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지강호가 카운터 밖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박진석과 거리를 확 줄였습니다. 왜 왔어요? 고 소장 때문에요? 박진석이 대답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강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인? 지강호가 말끝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던지듯 뱉었습니다. 그 여자, 고성이 누나 버린 여자잖아요. 가게 안이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불판에서 기름 튀는 소리만 났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지강호를 고정했습니다. 버렸다고요. 지강호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툭 찍었습니다. 쌍둥이 낳고
한우집만 데려가고 누나는 버리고. 지강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차오른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한우진 찾겠다고 우리 가게를 뒤집어 놨어요. 박진석 손가락이 주머니 안에서 한번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강호가 말을 더 붙였습니다. 누나가 착해서 참았지. 아니면 진작 끝났어요. 박진석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눈을 한 번만 내렸다 올렸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을 지금 말했죠. 지강호가 멈칫했습니다. 입이 먼저 나갔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린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더 가까이 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진이랑 지은호 씨가 무슨 관계죠? 지강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그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관계요? 지강호가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묶인 관계죠. 고성이 때문에요. 지강호가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박진석을 봤습니다. 근데 회장님, 아직도 몰라요? 박진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강호가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습니다. 고성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강호가 박진석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회장님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박진석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강호가 흠칫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순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발끝에 눈이 먼저 갔습니다. 정순이가 박진석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돌려 정순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순이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은호야. 그 순간 박진석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정순이 손목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폰 위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그대로 켜진 채였습니다. 박진석은 지강호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순이를 봤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한 얘기.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확인하듯 다시 붙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말 못해요. 박진석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왜죠? 정순이는 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면 더 큰일 나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박진석의 눈이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직접.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판 소리만 났습니다.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한 번 멈췄습니다. 정순이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정순이가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박진석은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눌렀습니다. 잠시 후 연결됐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고성이 주변 전부 확인하세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조용히, 내가 움직인 건 아무도 모르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박진석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이제 직접 알아볼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었습니다. 화면만 켜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들었습니다. 오셨어요?
박진석은 구두를 벗었습니다.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동작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고성이는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미팅이 길었어요? 박진석은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럭저럭 박진석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지 않았습니다. 몸을 깊게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자세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게 일은 잘 정리했어? 고성이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쯤이면 끝날 거예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박진석은 테이블 위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 고성이가 잠깐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요. 박진석은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피곤하면 괜히 판단 흐려져. 말투는 조언 같았습니다. 그게 더 서늘했습니다. 고성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고성이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창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담가 화로구이 근처를 지나갔어. 고성이의 숨이 아주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판이 눈에 띄더라.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아, 거기요? 동네 식당이잖아요. 박진석은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이름이 기억에 남았어. 고성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그걸 스스로 눌러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사람 이름도 가끔은 간판처럼 남더라. 고성이는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진석이 처음으로 고성이를 봤습니다. 눈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야.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집어 들었습니다. 먼저 씻고 잘게. 고성이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피곤해 보이네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박진석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고성이만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이번엔 바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상대가 받았습니다. 재단 실무자였습니다. 고성이 목소리는 최대한 평평했습니다. 지금 바로 정리해요. 담가 화로구이 쪽으로 들어간 민원 라인. 담당자 포함해서 전부 끊어요. 번호도 바꾸고 연결 흔적 남는 것까지 다 지워요. 상대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미 접수 번호가. 고성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번호에 내 이름 묶이면 내일 아침 재단이 끝나요. 오늘 안에 정리해요. 말 많지 말고. 상대가 숨을 삼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성이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고성이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담가 화로구이 쪽, 정순이, 지은호, 합의로 끝내요. 조건 만들지 말고 취하만 받으면 돼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요. 고성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필요하면 내가 내요. 대신 말이 밖으로 새면 안 돼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대가 직접 만나자고 하면요. 고성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못 만나게 해요. 직접 연락 못하게 선을 끊어요. 내 이름이 그쪽 입에서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통화를 끊자마자 고성이는 거실을 훑었습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박진석 기척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통화 목록을 지우려다 멈췄습니다. 지우면 더 수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화면만 껐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바닥이 한번 삐걱했습니다. 고성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박진석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결제 서명을 2개 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노크 소리, 박진석이 고개만 들었습니다. 들어와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손짓만 했습니다. 앉아요. 남자는 앉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책상 앞에 서서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담가 화로구이 쪽 민원, 단속 요청, 전화번호 2개, 재단 공용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장 개인 라인에서 나갔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남자는 봉투에서 얇은 출력물을 몇 장 꺼냈습니다. 박진석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첫 장 이름, 고성이의 예전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2번째 장, 감나무 보육원. 3번째 장, 출생 신고 관련 내역. 4번째 장, 한유라 사망 처리 관련 내역. 박진석은 종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겉면만 봤습니다. 눈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쌍둥이 출산 기록 있습니다. 출생 신고는 하나만 정상 처리. 다른 한 명은 시설 인계로 빠졌습니다. 그 시설이 감나무 보육원입니다. 남자가 마지막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흑백이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아이의 손만 보였습니다. 얼굴은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고성이입니다. 아이 중 한 명은 우진이입니다. 다른 한 명이 한유라로 현재 이름 지은호입니다. 박진석은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그 한 번이 끝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지은호가 그 사실을 알고 있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 이사장님이 지은호 씨에게 접근해서 최근에 한우진 씨에게 간 이식을 해줬습니다. 회장실이 고요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남자가 바로 받았습니다. 회장님께 숨기려고 합니다. 담가 화로구이 고소도 오해로 덮으려 했고 합의부터 시도 중입니다. 지은호 쪽에 압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녹음 가능성 높습니다. 박진석은 손가락을 책상 위에 한번 두드렸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남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어갔습니다. 내가 직접 터뜨립니다. 당신은 계속 조용히 움직여요. 고성이가 오늘 누구 만나고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전부 실시간으로.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위치도 고성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먼저 빼냅니다. 남자가 봉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네. 남자가 나가려는데 박진석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서. 남자가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석은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결제 서명을 하나 더 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불을 약하게 낮추는 손놀림은 침착했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나며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고성이가 바로 나가 웃었습니다. 오셨어요? 박진석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고성이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이 평소처럼 구두를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손을 씻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밥그릇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가게 쪽 정리 잘 됐어? 고성이가 숨을 삼키고 웃었습니다. 네, 거의 끝났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박진석은 국을 한 숟갈 뜨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잡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못 봤습니다. 웃는 얼굴만 유지했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 오늘 오래된 사진 하나를 봤어. 고성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박진석이 이어갔습니다. 재단 관련 자료 정리하다가 고성이 씨 이름이 예전이랑 좀 다르더라. 고성이는 웃음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 옛날에 개명했는데 당신 만나기 전이라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자.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고성이 눈이 봉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봉투를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지은호 알아? 고성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진석은 평소 톤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알아? 아니면 모르는 척할 거야. 고성이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연기하지 마. 식탁 위 공기가 딱딱해졌습니다. 고성이는 봉투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순간 무너질 걸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 얼굴만 봤습니다. 그 표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도망갔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면 내가 안 꺼낼게.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뭘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고성이 앞에 놓았습니다. 고성이의 눈이 그 제목에서 멈췄습니다. 출산 기록. 고성이는 종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겹치듯 올려놓았습니다. 시설 인계 확인서. 고성이의 숨이 끊겼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쌍둥이.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종이만 봤습니다. 읽는 척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외운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석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한유라.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웃음이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호. 고성이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래, 그럼 설명해. 고성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 건 고 소장 이야기가 아니야. 박진석은 테이블 끝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내가 묻는 건 당신이 버린 애 이야기야. 고성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안 말하면 내일은 내가 밖에서 말해. 고성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이가 숨기려던 이름 지은호. 박진석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부터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고성이는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함께 봐주세요.